자, 국민의힘 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2년 뒤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혁신위 구성을 논의한 최재형 혁신위원장은요, 이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좀 모호했던 그 규정들 좀 재정비해서 예측 가능한 어떤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도 이제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도 좀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전략 공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최재형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략 공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공천,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 한마디로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혁신위원을 영입했습니다. 자, 바로 천하람 위원인데요. 바로 오늘 저희 뉴스 A 라이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개혁을 모토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를 지금 최재형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공천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개혁하겠다 얘기하는 건데 네. 핵심이 뭡니까? 공천을 입시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 입시라고 한다면은 수능 비슷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도입한 PPAT 시험이 있죠. 그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인데요. 반대로 내신 영역에서는 이 공직 후보자들이 평소에 얼마만큼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지를 알 방법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협위원장의 추천만 믿고,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의 추천장 하나만 믿고 공천을 해야 되는 깜깜이 공천의 문제점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꾸준히 다양한 당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을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것을 이제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공천에 많은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만은 혁신위의 역할이 단순히 공천제도 개혁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저희 당이 청년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기존에 취약했던 영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단 시스템 전반을 체크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공천 시스템에 대한 개혁 또는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천하람 위원장님 혼자는 아니었을 텐데 최재형 위원장이 1호 영입으로 지금 위원장님을 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뭐 교감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어떤 의견을 좀 나눈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네, 제가 최근까지도 사실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재형 의원과 함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자주 이런 의견을 교환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제 30대의 젊은 나이이고 특히 저희 당의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높게 봐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라면서 본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그동안 고민했던 일들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야당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개혁위원회에 최재형 위원장을 필두로 지금 출범을 했지만 이걸 주도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당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준석 대표의 일종의 포석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혁신이란 어떤 그 키워드를 선점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노리는 결론이 무엇일 것인가. 혁신이란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떤 이 혁신 위에서 논의되는 것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이게 반혁신, 혁신에 반대하는 그런 부류로 또 치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혁신위를 통해서 논의하겠다는 부분들, 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건 사실 뭐
한두 해 전부터 나왔던 게 아닙니다. 어떤 당이든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 상당히 논란이 잠재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천을 정말 해야 되는 건 차기 당대표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공천을 어쨌든 수단으로 해서 뭔가 본인의 입지, 정치적인 어떤 지분을 강화시켜 나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네. 부분이 또 당내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박 논리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으뜸 당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당원 교육과 관련해서 당연히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또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층, 이른바 로열티, 충성심이 높은 지지층과 관련해서 이게 또 하나의 분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또 우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좋습니다. 여기서 수행해 나가겠다는 이런 과제들은 정말 좋지만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포석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야당에서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재형 위원장의 주도대로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대로 간다면 네.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만 야당에서는 아니다. 이건 이준석 대표가 깔아놓은 포석이다. 이 당 공천에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남겨놓으려는 포석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원회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 사람을 알박기 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다음 당대표가 될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사천을 할 수 있는 차기 당대표의 지분을 보장해달라고 하면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저희 인재풀을 잘 양성해 놓고 그 인재풀에서 좋은 사람을 뽑았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고 이게 큰 틀에서는 다음 당대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가 너무 이렇게 권력 관계, 이준석 대표의 지분 확보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볼 일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